자,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입니다. 자, 먼저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자, 어떤 죄가 있는지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54페이지. 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등이 있죠. 자, 그 밑에는 뇌물죄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많고 많은 죄가 전부 다 뭡니까? 추상적 위헌범이며 미수가 없죠. 그 밑에 뇌물죄 조항들도 추상적 위헌범이며 미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맨 앞에 개인적 법익에서 체포 감금죄를 배웠잖아요. 그치? 체포 감금죄는 어떻게 배웠어요? 침해범이며 미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불법 체포 감금죄도 역시 침해범이며 미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미수가 없다는 거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인데 하나 예외가 딱 있어요. 그것이 직무유기죄인데 직무유기죄는 이것을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봐요.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입니다. 자, 의 나와 있죠?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예외가 있다 했어요.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불법 체포 감금죄는 침해범이면서 미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체크하시고 1번 체크하시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직무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있고요. 자, 공무원 나왔네요. 공무원. 자, 그 예를 보시게 되면 군대 사병도 공무원으로 봐요. 자,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 밑줄 그시고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술해죄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고용직 밑줄 그시고 X.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미화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유기죄 갑니다. 자, 주체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직무를 유기하면 동그라미 2번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격 잘 봐두셔야 돼요. 성격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판례가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이고요. 구체적 위헌범이고요. 미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판례 별표칩니다. 판례 분명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세 번째 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 계속 나와 있지?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범이라고요. 자, 마지막 줄에 즉시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 파란색으로 밑줄 그시고 X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것이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자, 이 판례는 이 사실관계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다고 제가 적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처음부터 책을 쓸 때 이 사실관계를 넣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실관계까지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경찰관 갑은 교통사고를 낸 일과병이 보험 처리만 하기로 하였으니 사고 처리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위 교통사고를 입건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일단 동그라미 1번. 그쵸? 자, 그 보험회사 직원 정으로부터 뭐뭐하여 정식 입건하여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있다가 동그라미 2번.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병이 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부랴부랴 을을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위반죄로 입건하여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 갑의 죄책은 뭘까? 이런 말이. 자, 그럼 경찰관이 두 번째 줄에 입건 수사하지 않았죠. 세 번째 거부하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죠. 그러면 직무유기죄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지금 한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직무유기를 두 개를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죄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유기죄 포괄일죄가 된다. 포괄일죄. 일죄를 봤어요. 일죄. 경합범은 틀려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빨간색 동그라미 부작위범이다. 총론 시간에 부진정 부작위범을 어떻게 배웁니까? 응?
자기로도 할 수 있지만 부자기로도 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자기로 많이 이루어지죠. 부자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99%인데 자기로도 이루어진 판례가 되어 나올 겁니다. 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직무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자기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주체는 공무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돼요. 그래서 진정신부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병가 중인 자 밑줄 그으시고 X. 병가 중인 자는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직무를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병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자, 병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형법 제 33조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 총론교재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하게 되면 그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된다. 그쵸? 그건 총론 시간에 말씀드리고 일단 강론에서는 단독으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 자, 행위입니다. 일단 직무를 수행 거부하는 건데요. 이때 직무는 무슨 직무를 말할까? 본래 직무입니다. 본래 직무. 자, 직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 검은색 본래 동그라미, 고유 동그라미의 직무여야 한다. 따라서 부수적이나 파생적 직무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의 의무가 그런 거죠.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통고 처분이나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자, 파란색으로 세무에다가 세무 쳐볼게요. 세무공무원은 무슨 걸 하는 사람인가요? 계산기 두드린 사람인 거예요. 자, 밑에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 해서 자, 밑줄 그으시고 이거를 하지 아니했다 해서 세무공무원은 이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본래의 직무가 아니잖아요. 그쵸? 고유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하사관 세무 치시고요. 자, 하사관은 군, 사법, 경찰 업무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군, 사법, 경찰 업무 종사자는 누군가요? 헌병이죠. 헌병. 군대 헌병. 헌병이 하는 거죠. 자, 일반 하사관이 하는 게 아니죠. 자, 군무 이탈자를 체포 연행할 의무가 있어요? 체포 연행할 의무가 없는 거지. 그건 헌병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사관이 군무 이탈자를 동행하던 중에 놓쳤다 해서 이것은 이 하사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직무권한 본래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다 해서 직무유기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올라갑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직무를 말한다. 그 맡은 직무를 제때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구체적 직무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직무, 고유한 직무, 구체적 직무여야 한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3번 직무유기를 볼게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 펼쳐볼게요. 자, 1번에서 나와있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동그라미, 그 다음 방임 내지 포기를 말한다. 자, 의식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만, 세모, 분망, 세모, 착각, 세모는 직무유기가 아닌 거예요. 의식적 방임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태만이 했다는 거 알죠? 분망이 무슨 말인가? 분망. 분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매우 바쁘다. 매우 바쁘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을 신경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바쁘다 하는 것이 분망이지. 이 달릴 분자에다가 바쁠 망자를 써서 분망. 착각은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그래서 직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는 직무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 대충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적 방위폭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모 친 것은 다 뭐다? 직무이라고 볼 수가 없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직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똑같이 나와요.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줄에 의식적인 포기 동그라미. 그 밑에 판례 무단이탈 동그라미. 의식적인 포기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직무이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태만, 분만, 착각, 세모 이런 것들은 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직무를 수행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떻게?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는 것은 직무이기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가로 2번에서 직무이기지가 되려면 당연히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모두 다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일단 끊고. 그렇지만 태만, 분만, 착각은 직무이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불법 체리저 사건 별표를 쳐볼게요. 자, 이것은 사실관계도 잘 나오고 판결로지 전부 다 잘 나오는 겁니다. 파출소장 갑은 연행된 을이 불법 체리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1번. 자, 본서인 경찰서 외사계조차도 보고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2번. 자, 근무일지에 단지 혐의점 없어 귀가시킵니라고 허위사실 기재했다. 허위사실 기재 동그라미 3번. 자,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때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4번. 그럼 한 개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한 개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고려해봤을 때 이것은 의식적인 방해 포기가 있고도 남는 만한 사건이다. 그래서 직무기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자, 그래서 판결로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계하지 않았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직무기지가 되는 것이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자,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적 요소도 있고 자기적 요소도 있어요. 그걸 동시에 충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자, 하나 행위에는 자기 부작이 다 있어요. 자기만 있고 부작위는 없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총론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에 따라서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한해서 부작위범을 검토해보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검사는 재량에 따라서 자기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왜요? 부작위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쵸? 원칙적으로는 자기를 먼저 검토하고 부작위를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기소권자 마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기소권자가 재량에 따라서 자기로는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기소하는 것도 그게 없는 건 아니므로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가 잘 돼요. 넘기기. 자, 징계의결서 집행사건도 별표를 한번 박아두시고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무단이탈 동그라미, 의식적인 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직무유기죄가 된다. 그쵸? 자, 그렇지만 자, 그리하여 여기서 끊으시고요. 일단 직무집행의사가 있잖아요. 자, 직무집행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쵸? 그쵸? 깔짝깔짝 대충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왔죠. 밑에 보면 태만, 분만, 착각 이거 다 세모치세요. 형식적, 소홀히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배운 그대로가 나와 있는 겁니다. 2번도 중요한데 2번은 잠시 있다 뒤에 있는 판례를 보고 나서 다시 일로 와서 볼 테니까 일단 놔두세요. 자, 밑에 이제 직무유기죄가 되는 판례 볼게요. 자, 은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 방치 동그라미. 그렇죠? 그다음 밑에 가축 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할 때 어떤 봉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역시 방치 동그라미. 자, 농지사무 담당 직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자, 4번이 잘 나오죠? 육군 중위가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에 교대할 당직 근무자에게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찌시고. 이게 바로
의식적 방위 포기가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런 말. 애인과 잠을 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대하면 교대자에게 당연히 인계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예,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퇴근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부작이죠. 부작인데 여기 보세요. 차량 번호판의 교부 담당 직원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교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운행 번호판을 교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교부했다 동그라미. 이것이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 재교부가 뭡니까? 자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직무유기죄를 부진정 부작위 범위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인감 증명 발급 사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그쵸? 어떻게 했나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확인도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 밑에도 허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연장 허가를 내주었죠. 그쵸? 이것도 자기죠, 자기 형태로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자 수송대 겸 삼정 출납관으로서 군인이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체 확인 감독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10번이 잘 나와요. 10번. 자,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요? 현행범인 체포서를 적어야 되죠. 현행범인 체포서를.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인 체포서를 하지 않고 뭘 썼어요? 임의동행 동의서를 써준 거예요. 그치? 그 다음 일처리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다 이거예요.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여기를 동그라미 반환까지 동그라미 됐어요? 색깔 표시 잘못되어 있어요. 색깔 표시는 현행범인 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 동의서를 써줬다는 거 하나. 이것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색깔 표시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잘 돼요. 특히 경찰관 판례이기 때문에 경찰 시험에 특히 잘 나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11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벌금 미납자 누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관이 잡으러 다니죠. 고가점수에 반영됩니다. 그렇죠? 자, 벌금 미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형인데요. 그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영유치 처분으로 노역장 유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세 차례 만났습니다. 세 번까지 만났어. 근데 그럼 잡아야지. 지금 증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세 차례 만나고서도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신병 인계했대요? 신병 인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라고 했을 때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근무 명령을 받았대요. 항구의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 여부 감시, 방지 등 근무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임무를 중도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렸다. 잠을 잤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 잠을 잤어요. 빨간색으로 집 동그라미 치시고. 그치? 그러니까 누구 상관한테 얘기하거나 동료한테 얘기해서 나 진짜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라도 가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일체 없이 그냥 혼자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으므로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잠을 자더라도 거기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자, 밑에 판례도 별 펼쳐볼게요. 사법경찰관리가 위법 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말 쓰고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하긴 했대요. 이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죄가 곧장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판례랑 이 1번 판례랑 그 앞 페이지 쭉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699페이지 가보세요.
699페이지 불법 체류자 사건과 비교해서 꼭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판례와 이 판례가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었고 비슷비슷한 판례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꼭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약국 감시원이 예전에는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직업이 없지만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했잖아요. 보고는 했다. 보고했지만 뭐는 안 했나요? 그래 고발하진 않았어요. 왜도 입건 수사하진 않았지, 그치? 근데 뭐 하나는 하고 뭐는 하나는 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 전체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는 하고 뭐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깔짝깔짝 거렸다. 형식적으로나마 하긴 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판례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전매청 공무원이 전매청 공무원. 지금도 이런 직업 없어요. 그 당시 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뭡니까? 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KTNG라고 하는 사기업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였고 옛날에는 다 공기업이었어요. 지금 다 세월이 바뀌어서 다 이렇게 직업도 많이 변화가 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공무원입니다. 외제 담배를 긴급 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했다. 이 급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분망에 해당하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매우 바빴다 이런 말이. 분망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미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 분망이나 착각 이런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관 검사 담당 직원이 보세 화물 장치 요강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이거 세번 쳐보세요. 무슨 요강에 따라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강에 따라서 옮기거나 상사와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요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설령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할지라도 요강에 따라서 한 것은 그래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자체장이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게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의결을 하거나 훈계 처분을 하였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FM대로 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통이죠. 정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서 원래는 중징계 사안이다. 중징계 사안일 때는 상급 청의 인사과에다가 징계 요구를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평가했을 때는 이건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내 부하 직원은 내가 알아서 하마.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 사안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볍게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렇게 그쳤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 대충 깔짝깔짝거리기만 하기만 하면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일절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만 그래도 대충만 했잖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6번 판례 볼까요? 잠을 잤네요. 잠을 잤어요. 어디서 잠을 잤어요? 근무 장소에서 잠을 잔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자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근무 장소 근처에서 잠을 잤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대응 조치를 하긴 했어요. 수용된 감호생들의 난동을 예방 진압하기 위하여 대응 조치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흡했어요. 그리고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FM대로 하진 않았어요. 효과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응 조치가 약간 미흡하긴 했지만 하는 척은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8번 가볼까요? 피고인이 취한 책임자로서 그 관내에서 일어난 총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전혀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대응책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대응책을 하긴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우승경 사건이에요. 우승경 사건. 우승경 사건이 뭔지는 인터넷 쳐보시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9번은 무슨 사건인가요? 지강헌 사건이에요. 교도소 탈주범 얘긴데 그것도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교도소 보안과 출정 계장과 감독교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이로 성실하게 직무를 아니한 잘못, 아니했다 세무치시고 집단 도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출정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저 지방으로 이제 이감을 가요. 이송을 간다는 겁니다. 그때 지강헌이와 관련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호송차에 타죠. 타서 이제 그쪽 지방으로 이제 이송을 가는데 이 보안과 출정과에서는 그 수용자를 이송할 때는 항상 뭘 합니까? 포승을 하죠. 포승을 두 겹을 해요.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밧줄을 손목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탔을 때는 연승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 고추를 이렇게 줄줄줄 매달듯이 사람 여러 명을 갖다가 밧줄 하나로 또 묶어요. 그치? 그러면 이송을 가기 때문에 단단하게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묶었다는 거지. 뭐 오늘도 뭐 별일이 있을까? 뭐 언제 뭐 사고 났나? 오늘도 사고 안 나겠지?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호송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그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이걸 푸는 거야. 풀어서 한 놈만 풀면 다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도관들을 제압을 했고 차를 돌려서 다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포승줄을 대충 묶었던 이 교도관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안 묶었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만 대충 깔짝깔짝은 묶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2번에서도 마지막에 대강 지시했다 세무치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집단도주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묶긴 묶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사상으로는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지만 파면입니다. 파면. 그래서 공무원의 생명은 다 끝난 거죠. 자, 다음. 자, 10번 볼까요? 자, 해군본부 고등감찰부장인 피고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첩이라든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신속 적절하게 지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신속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긴 했다는 거예요.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충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무유기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11번인데 자, 이건 조그맣게 제가 일부러 글씨를 좀 줄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서 조그맣게 한번 해놨는데 읽어나 볼까요?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유임 사무 등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주무부 장관이 그 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고 만약 이 지자체장이 그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 이의가 있다면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얼마라고요? 15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참고 삼아 이제 적어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의 사유를 통보받고서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받았는데 이 장이 이번에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어서 소를 제기했다. 근데 소를 제기할 때 얼마 만에 제기하라고요?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라고요. 15일 내. 근데 이 장이 밑에 보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파란색으로 1개월이 내에 이것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라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15일 넘었어요. 15일이 도과했다고요. 그리고 한 달이 되더라도 지금 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개월 내에 징계욕을 하지 아니하였단 말을 판결문에 적고 있다면 얼마만 했다는 거예요? 1개월이 넘어서 했다는 거예요. 1개월이 넘어서. 그러니까 하긴 했다는 거지. 15일 내는 안 해서 그렇지. 그쵸? 전혀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어쨌든 하긴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곧바로 즉 15일이 넘어서 했다는 이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에서 한번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 쭉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인가요? 700페이지 가보세요. 700페이지. 자, 사실관계 볼까요? 전북교육감갑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징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징계위원회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징계의결해라 이렇게 통보받았어요. 근데 15일 내에 징계의결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위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당일날 징계의결을 집행했어요. 즉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15일이 넘겨서 언제 했다고요? 판결이 있던 그날 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있던 날이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긴 했잖아요. 15일이 안 돼서 그렇지. 15일이 넘어서 그렇지.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어쨌든 하기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징계의결서를 통보하던 날로부터 법정기간이 지나도록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가 다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예외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고 그 사안이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있어야지만 죄가 되는데 여기서는 하긴 했잖아요. 판결이 있었던 날 하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15일 내에는 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으로 판결이 있던 그 당일날 당일 세무 하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이 사실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출제가 된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타저의 관계를 봅니다. 자, 수뢰죄의 관계네요. 자, 오토바이 사건. 경찰관 갑은 관내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식당 주인으로부터 저쪽에 오토바이 한 대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자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던 을에게 연락을 하여 알고 있는 지인이겠죠. 이를 보관시킨 후에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소유자를 반환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서 을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로 돈까지 받았다 그랬습니다. 돈 받은 건 일단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이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확인하는 일이 전혀 없다 동그라미.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다. 그래서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있다고 해서 직무유기다라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돈까지 받았으니까 수뢰죄까지 되겠고 죄는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자, 범인 도피죄의 관계 봅니다. 이것도 총론 시간에 다 하는 것들이죠. 부작위범 시간에 다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별표. 또 별표. 자, 밑에 허가 신청 사건도 별표. 자, 가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를 도피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게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전화로 지금 전화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야 부작이야? 이게 자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작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죠. 지금 피고인이 경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을 잡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도피하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안에서 부작위를 나중에 검토한다.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니까 자기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자기범에 해당하는 범인 도피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거 했죠. 양자가 동시에 충족할 때는 재량에 따라서 부작위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 가능하다는 것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허가 신청 사건. 자, 1번. 자,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자,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결재를 받아냈을 때는 이것이 위계가 될 수 있다는 판결료지. 시험도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피고인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자, 오히려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 기한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제를 하는 등 스스로 중간결제를 했대요. 자, 위계로서 위초정 결제를 받아냈다면 위계를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만이 될 뿐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우선 부작위 보충설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직방만이 될 뿐이지 부작위범은 여기서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증거인멸죄 관계. 이 판례도 별표죠. 자, 경찰서 방범과장이 그랬네요. 자, 마지막에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때렸네요. 이 자기야 부작이야? 자기잖아, 그쵸? 그래서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니까 증거인멸죄만이 가능하다. 물론 부작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치?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작위범도 요소가 있지만 자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직권남용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체는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 밑줄 보시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동그라미 2번. 자, 뭐하고 비슷하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직권 행사,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어서 많이 봤는데? 어서 봤어요? 강요죄 할 때, 강요죄 할 때. 강요죄 할 때랑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지? 차이가 있다면 이 폭행협박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폭행협박을 쓰지 않는다. 대신 폭행협박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점에서 강요죄와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구조는 강요죄가 거의 똑같아요. 공무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이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 직무권한이 뭔지는 뒤에서 배우고요. 일단은 동그라미부터 치세요. 그리고 제가 막강한 권력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 법률상의 강제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강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행위를 봅니다. 행위,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할 때 1번에서 일반적 직무권한 이랬네요. 따라서 2번 체크하시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닌 거죠. 또는 직무권한과 관련이 없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본죄가 되지 않는 거지. 예를 볼까요? 집행관이 채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요? 체포하는 것은 경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한다고 했을 때 감금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관이든 세무공무원이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나 감금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 할지라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과중한 공과금을 부과했다든지 불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든지 명절 떡값 명목으로 관내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내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기수식이 잘 봐주셔야 돼. 기수식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행하거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국가기능이 침해됨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리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판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저 밑에 거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일반적 권한이다. 동그라미. 밑에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일반적 권한 동그라미. 밑에 판례도 일반적 권한 동그라미. 그쵸? 밑에도 일반적 권한 동그라미. 그쵸? 자꾸 이런 말 나오죠? 자, 올라갑니다. 자,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여요. 보이지만 그 실질은 뭐다?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법 행위와는 구별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 어서 많이 봤는데 강요죄 할 때 배웠죠. 강요죄 할 때 김태천 권상우 사건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법률상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심리적 밑줄 그시고 X, 도덕적 밑줄 그시고 X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강요죄하고. 그 다음 밑에 1번은 똑같고요. 자 2번 자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그라미 2번. 명문의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권한이 남용이 되었다 했을 때 상대방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쵸? 또는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다든지 라고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